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민주는 혼자 서 있었다. 팔에는 3달 된 딸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3달 동안 그는 딸을 안아본 적이 없었다. 3달 동안 그 순수한 눈빛을 피해 달아났다. 아내 수지는 출산 중 세상을 떠났다. 고통이 너무 컸다. 그날 밤, 그가 필사적으로 아기를 달래려 할 때 유모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절망을 보았다. 천천히 다가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한 그 한마디를 속삭였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 단순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평창동의 저택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어 햇빛을 차단했다. 넓은 방들은 텅 빈 메아리로 가득했다. 3달. 모든 것이 무너진 지 3달이 지났다. 강민준, 38살, 그는 건설 제국을 세웠다. 서울 전역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빌딩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는 수진, 그의 아내, 그의 숨결, 매일 아침 깨어날 이유였다. 그녀가 죽었다. 하윤이를 세상에 데려오면서 합병증, 출혈. 의사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남겨진 것은 부서진 남자와 그가 쳐다볼 수 없는 아이뿐이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거부도 아니었다. 순수한 고통이었다. 민준이 하윤이를 볼 때마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똑같은 갈색 아몬드형 눈, 똑같은 얼굴형. 똑같은 턱의 보조개. 마치 아내가 작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단지 그가 잃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고통은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다. 낮에는 일에 파묻혔다. 밤에는 서재에 갇혀 몸이 영혼보다 무거워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잔모 김여사가 하윤이를 돌보았다. 그녀는 딸을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다.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탱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쳐갔다. 사위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손녀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5명의 유모를 고용했다. 모두 그만뒀다. 집이 너무 무겁다고 그들은 말했다. 주인은 너무 부재하다. 벽 속의 슬픔이 너무 짙다. 이서연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서연, 29살, 어린이집 교사였다. 그녀가 일하던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해고되었다. 돈이 필요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아프셨다. 청구서는 계속 쌓였다. 평창동 저택의 유모 광고를 보았을 때 시장가의 3배나 되는 급여가 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첫날 밤, 김 여사가 지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 아이가 하윤이에요. 3달 됐어요. 순한 아이죠. 다행히. 강 사장님은 그분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세요. 아마 당신과 많이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하윤이를 안았다. 아기는 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 아가야,
소연이 속삭였다. 내가 잘 돌봐줄게. 나중에 집이 고요에 잠겼을 때 소연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 서재를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처음으로 민준을 보았다. 붉은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액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모두 같은 여자였다. 검은 머리에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 수진. 빈 위스키 병이 컴퓨터 옆에 있었다. 민주는 머리를 손에 파묻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소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고통을 알았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했다. 12살 때 산업재해로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계속할 힘을 찾기 전까지. 슬픔과 상실에는 설명서가 없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견딘다. 그녀는 조용히 계속 걸었다. 인사할 때가 아니었다. 하윤이의 방에서 아기가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소연은 다시 아기를 안고 수유 의자에 앉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가 속삭이며 아기를 흔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하윤이가 하품을 하고 눈을 감았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김여사 외에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사랑으로 아기를 안았다. 다음 날들 동안 소연은 일과를 만들었다. 오전 6시에 하윤이와 함께 일어났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준비했다. 목욕시키고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옷을 입혔다. 유모차에 태워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꽃과 나비와 푸른 하늘을 보여주었다. 하윤이는 조용한 아기였다. 하지만 소연은 알아차렸다. 아기가 많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그렇게 어린데도 이 집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다. 민주는 유령이었다. 일찍 사무실로 나가 오후에 돌아왔다. 하윤이의 방이 있는 복도를 지날 때 마치 문 너머에 불이 난 것처럼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 소연은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려웠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이가 자는 동안 부엌에서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김여사를 발견했다. 노부인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석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물어봐도 될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강 사장님은 하윤이와 교류하지 않으세요? 김여사가 눈을 감았다. 얼굴의 고통이 선명했다.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대요. 이해해요. 아이가 제 딸과 똑같거든요. 마치 수진이가 거기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없는 거죠. 매일 그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어요. 소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하윤이는요? 아빠 없이 자라게 되는 건가요? 김여사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모르겠어요, 아가씨. 정말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지만 저도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외동딸을 잃었고 이제 손녀가 부모 중 한 명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있어요. 너무 잔인해요. 소연이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때로는 존재가 말보다 가치 있다. 날들이 몇 주로 바뀌었다. 일과는 계속되었다.
소연은 자신조차 놀랄 만큼 헌신적으로 하윤이를 돌보았다. 마치 아기가 존재조차 몰랐던 공허함을 채운 것 같았다. 노래하고 놀고 아기가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대화했다. 어쩌면 이해했을지도. 점차 하윤이가 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연이 나타날 때마다 온 얼굴을 밝히는 작은 미소들. 민주는 그날 밤까지 보이지 않았다. 새벽 3시. 소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하윤이의 평소 울음이 아니었다. 더 날카롭고 절박한 것이었다. 침대에서 뛰쳐나와 아기 방으로 달렸다. 불을 켰다. 하윤이는 빨개져 있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리를 배 쪽으로 오므리고 있었다. 영화 산통. 소연은 즉시 알아봤다. 괜찮아, 내 사랑. 괜찮아, 속삭이며 아기를 안았다. 지나갈 거야.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하윤이는 진정되지 않았다. 울음은 더 커지고 더 절박해졌다. 소연은 배 마사지를 했다. 아무 소용없었다. 방을 걸으며 흔들었다. 아무 소용없었다. 따뜻한 우유를 주려 했다. 하윤이가 거부하며 더 크게 울었다. 15분, 20분, 30분.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소연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산통만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것이라면? 김 여사를 깨울까 생각했다. 하지만 노부인이 자기 전에 혈압약을 먹은 것을 기억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안 된다고. 소연이 복도를 바라봤다. 민준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처럼. 그는 결코 일찍 자지 않았다. 망설였다. 그는 딸을 거의 보지도 않는데 도와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윤이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다. 서재로 걸어갔다. 여전히 우는 하윤이를 안고 문을 두드렸다. 강 사장님? 들어오세요. 지치고 멀리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이 문을 열었다. 민주는 평소와 같은 자세였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이 비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일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거기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눈을 들어 처음으로 몇 주 만에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하윤이를 절망적으로 우는 아기를 봤다.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이 커졌다. 호흡이 빨라졌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요. 소연이 끊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산통이에요. 모든 걸 시도했어요. 마사지, 걷기, 우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손이 필요해요. 제발요. 민준이 일어났지만 뒤로 물러섰다. 안 돼요. 저는 저 아이의 아빠예요. 소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이제 더 단호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소연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었다. 긴급함이었다. 절박함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준이 다시 거부하기 전에 하윤이를 그의 팔에 안겼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하윤이는 계속 울었다. 조용한 서재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은 떨리며 아기를 안고 있었다. 땀이 났다. 호흡은 빠르고 얕았다.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깨졌다. 못하겠어요. 데려가세요. 제발 데려가세요. 소연이 그의 위에 손을 올렸다. 단호하게, 따뜻하게, 확신 있게. 놓지 마세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숨 쉬세요. 아이를 보세요. 볼 수 없어요. 민준이 말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보면 그녀가 보여요. 수진이가 보여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소연은 자신의 눈물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손을 더 꽉 잡고 천천히 공기를 칼날처럼 가르는 강렬함으로 속삭였다. 이 아이도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이가 아빠도 잃게 만들고 있어요. 시간이 멈췄다. 민준이 얼어붙었다. 말들이 조용한 천둥처럼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마치 뱃속을 맞은 것 같았다. 모든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갔다. 엄마를 알기도 전에 잃었어요. 소연이 계속했다.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웠다. 그리고 이제 아빠도 잃고 있어요. 비록 그가 여기 있어도, 숨 쉬고 있어도. 혼자예요. 민준 씨, 완전히 혼자예요. 민준이 하윤이를 봤다. 정말로 봤다. 처음으로. 오랜 울음으로 붉고 부은 눈을 봤다. 떨리는 입을 봤다. 공중을 휘젓는 작은 손들을, 무언가를, 누군가를 찾는 것을 봤다. 그를. 민준 내면에 무언가가 터지는 댐처럼 찢어졌다. 억눌렀던 몇 달간의 고통, 죄책감, 두려움, 분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굵고 뜨거웠다.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딸을 보며 속삭였다. 완전히 부서진 목소리로. 미안해. 미안해, 내 사랑.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윤이를 가까이 끌어안고 얼굴을 따뜻한 몸에 묻으며 울었다. 수진을 잃은 그날 밤 이후로 울지 않았던 방식으로 울었다. 떠난 아내를 위해. 버려둔 딸을 위해.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위해. 야기한 모든 고통을 위해. 모든 것을 위해.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손은 여전히 그의 위에 존재를 제공하며, 힘을 제공하며, 무언의 용서를 제공하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윤이가 울음을 멈췄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갑자기. 마치 변화를 느낀 것처럼. 마치 아는 것처럼. 민준을 봤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그리고 하품을 했다. 그냥 하품하고 눈을 감았다. 민준은 흐느끼는 웃음을 내뱉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췄어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자신의 눈물도 이제 떨어지고 있었다.
그냥 아빠를 원했던 거예요. 새벽 3시, 서재 한가운데 마침내 평온한 하윤이를 아는 채 그렇게 있었다. 침묵은 이제 무겁지 않았다. 평화였다. 안도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준이 서연을 봤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를 강요해줘서. 강요할 필요 없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끊었다. 그냥 밀어줄 필요가 있었을 뿐이에요. 용기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하윤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실제로 그런 것처럼 안고 있었다. 3개월을 낭비했어요.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3개월. 하지만 지금이 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내일도 있고 그 후에 올 모든 날들도. 민준이 딸을 봤다. 자고 있고 평온하고 신뢰하는. 약속해요. 하윤이에게 속삭였다. 다시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절대로. 그 순간, 새벽 3시에 조용한 서재에서 무언가가 고쳐졌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런 상처는 한 번에 치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날 밤 이후 저택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 번에, 극적으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아침 햇살 아래 녹는 얼음처럼. 민주는 더 이상 일찍 떠나지 않았다. 출근 전 하윤이의 방에 들렀다. 처음에는 문간에 서서 서연이 돌보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다 들어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 딸을 봤다. 서연은 변화를 알아챘고 압박하지 않았다. 그냥 도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강 사장님,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윤이한테 인사하고 싶으세요? 민준이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가까이 갔다. 안녕, 하윤아, 조용히 말했다. 아기가 큰 눈으로 그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잇몸을 드러낸 미소가 온 얼굴을 밝혔다. 민주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무언가였다. 며칠이 지나며 민주는 하윤이의 손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을 잡게 했다. 이 작은 존재의 강한 움켜쥐음이 놀라웠다. 서연이 기저귀 가는 법을 가르쳤다. 민주는 처음에 얼굴을 찌푸렸고 서연이 웃었다. 그냥 응가해요, 강 사장님. 물과 비누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우유 만드는 법을 배웠다. 하윤이가 배고플 때와 졸릴 때를 알아차렸다. 다양한 울음의 종류를 이해했다. 서연은 인내심이 있었다.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점차 민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하윤이의 방에서 음악 소리를 들었다. 천천히 다가가 살짝 열린 문으로 민준이 아기를 안고 방을 걸으며 조용히 노래하는 것을 봤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박자가 틀렸지만 감정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노래였다. 김 여사가 옆에 나타나 장면을 보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예요. 속삭였다. 매일 밤 불러줬어요. 서연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김 여사를 안았다. 민준이 아버지로서 재발견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곳에 있었다. 나중에 민준은 베란다에서 둘을 발견했다. 하윤이를 안고 김 여사 옆에 앉았다. 엄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김 여사가 그를 봤다. 눈이 빛났다.
뭐라고 했어요? 민준이 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들어가는 곳마다 환하게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다고. 그리고 하윤이가 똑같다고. 아기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녀의 일부를 내 곁에 둘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김 여사는 참을 수 없었다. 사위를 안고 울었다. 민준도 울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러나 그 순간을 위한 공간을 주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뒤돌아봤고 민준이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는 것을 봤다. 그날 밤 민준은 부엌에서 소연을 찾았다. 그녀는 카모마일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문틀에 기댔다. 고마워요, 말했다. 소연이 돌아봤다. 뭐가요? 날 버리지 않아서. 계속 겁쟁이로 있게 하지 않아서. 소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밀어줬을 뿐이에요. 용기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시선이 머물렀다. 뭔가가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서는 연결. 말하지 않은 무언가. 위험한 무언가. 민준이 느꼈다. 소연도. 하지만 그녀가 눈을 돌렸다. 안녕히 주무세요, 강 사장님. 부엌을 나갔다. 민준은 혼자 남아 자신이 든 줄도 몰랐던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다. 고통을 넘어선 무언가. 가슴 속 따뜻한 무언가. 희망에 찌르는 느낌. 그리고 더 큰 무언가. 느껴서는 안 되는 무언가. 지금은.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거기 있었다. 불가피하게 자라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평창동 저택은 점차 생명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몇 달 동안 닫혀있던 커튼을 열었다. 햇빛이 방들을 가득 채우며 그림자를 몰아냈다. 음악을 틀었다. 조용한 멜로디가 전에는 침묵만 있던 공간을 채웠다. 처음으로 웃었다. 하윤이가 당근 퓨레를 처음 맛보고 얼굴을 찌푸릴 때. 맛없어? 그래, 딸의 입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도 당근 싫어해. 소연은 멀리서 지켜봤다. 부엌 문틀에 기대어. 눈에는 기쁨과 우울함이 섞여 있었다. 기쁨은 민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 우울함은 집에, 하윤이에게, 그에게 너무 애착이 가는 것을 알기 때문. 김 여사가 알아챘다. 물론 알아챘다. 어머니들은 모든 것을 알아챈다. 세탁실에서 혼자 아기 옷을 개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서연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을? 김 여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옆에 앉았다. 얘야, 내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보는 능력은 잃지 않았어. 내가 그를 보는 방식, 그가 너를 보는 방식을 봐. 소연은 눈물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은 어머님의 따님을 사랑했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권리가 없어요. 김 여사가 끊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를 많이 사랑했어, 맞아. 하지만 그게 그가 죽은 채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녀와 함께 자신을 묻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야. 수진이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판단할 거예요. 너무 빨리 극복했다고, 제가 기회를 이용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 이 집 안에. 민준이는 다시 살아났어. 하윤이는 아빠가 있어. 그리고 너는 이곳에 빛을 되돌렸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노부인을 안고 울었다.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편 민준도 변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렸다. 소연이 하윤이에게 노래하는 방식. 아기가 까다로울 때도 인내심을 가진 방식. 들어가는 방마다 밝히는 방식. 진심 어린 미소. 김 여사부터 정원사까지 모두를 친절로 대하는 방식. 하루 종일 그녀를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 중에도 생각이 달아났다. 집에서 하윤이와 함께 있는 그녀를 상상했다. 그녀의 웃음을, 친절한 눈을. 그리고 자신을 꾸짖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 빠르다고. 수진이 죽은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자신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마음은 기한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은 그냥 느낀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하윤이가 잠든 후 민준은 거실에서 소연을 발견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았다. 하지만 함께 있었다. 무슨 생각해요? 물었다. 소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삶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3개월 전에는 실직자였고 엄마를 어떻게 도울지 몰랐어요. 이제 여기 있어요. 아름다운 아기를 돌보고 있고 제 집이 된 집에서. 당신은 이 집의 일부예요. 민준이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연이 그를 봤다. 거실의 부드러운 불빛 속에서 눈이 빛났다. 무서워요. 인정했다. 너무 애착이 간다는 게, 제 자리를 잇는다는 게. 당신의 자리,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의 자리는 여기에요. 우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서로를 받고 순간적으로 세상이 사라졌다. 그들 둘만 있었다. 민준의 호흡이 빨라졌다. 약간 몸을 숙였다.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입술이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때 하윤이가 울었다. 탁자 위 아기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다. 울음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민준이 물러섰다. 소연이 눈을 돌렸다. 제가 갈게요. 빠르게 말하며 일어나 그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방을 나갔다. 민준은 혼자 남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하지만 알았다.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겁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설레게 했다. 어느 날 하윤이가 아팠다. 고열이 났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아기를 안았지만 떨렸다.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침범했다. 병원의 그날 밤, 피를 흘리는 수진. 뛰어다니는 의사들. 모니터의 평평한 선, 침묵. 공허.
안 돼, 다시는. 제발 다시는. 소연이 그의 상태를 봤다. 단호하게 다가가 양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잡았다. 민준 씨,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가 따랐다. 두려움으로 유리 같은 눈. 숨 쉬세요. 천천히 그녀가 말했다. 들숨, 날숨. 그가 애썼다. 호흡이 끊어졌다. 괜찮을 거예요. 소연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같지 않아요. 다르니까요. 함께 병원 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집중했다. 호흡했다. 점차 패닉이 가라앉았다. 하윤이를 카시트에 태웠다. 민준이 운전했다. 소연은 뒷좌석에서 아기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조용히 노래했다. 병원에서 대기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한밤중이었다. 민준이 앉았다. 다리가 떨렸다. 소연이 옆에 앉았다. 생각 없이. 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다처럼. 소연이 엮인 손들을 보고 그를 봤다. 민준이 알아챘고 손들을 봤지만 놓지 않았다. 미안해요.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속삭이며 그의 손을 되잡았다. 의사가 나올 때까지 침묵 속에서 그렇게 있었다. 그냥 바이러스예요. 소아과 의사가 설명했다. 영아들에게 흔한 열이에요. 해열제를 줬어요. 벌써 나아지고 있어요. 집에 데려가도 돼요. 민준이 숨을 내쉬었다. 숨죽이고 있던 줄도 몰랐던. 소연이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하윤이는 카시트에서 평온하게 잤다. 약이 이미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운전했다. 도시는 조용했다. 늦은 밤, 텅 빈 거리들이 가로등 빛을 반사했다. 패닉에 빠졌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를 잃은 그날 밤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 창밖을 계속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당신 눈에서 봤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다. 목소리가 메었다. 날 돌려놓아줬어요. 내 딸을 되찾게 해줬어요. 당신이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어요. 소연이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빨라졌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인정했다. 필요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못했다. 대답하면 자신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카시트에서 하윤이를 꺼냈다. 아기는 지쳐서 깨지도 않았다. 민준이 그들을 방까지 동행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아직 따뜻한 이마에 키스했다. 민준은 문간에 서서 지켜봤다. 소연이 돌아섰다. 서로를 받고 다시 세상이 사라졌다. 그들만 있었다. 반어둠의 방, 하윤이의 조용한 호흡 소리.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소연이 숨을 멈췄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부드럽게, 마치 도자기처럼. 서연 씨, 속삭였다. 안 돼요, 그녀가 끊었다. 약한 목소리로. 제발.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왜? 그가 물었다. 하지만 알았다. 그도 같은 것을 느꼈다. 너무 빠르니까요. 사람들이 말할 거니까요.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감사함인지, 필요인지, 외로움인지 모르니까요. 민준이 손을 내렸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맞아요. 미안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시간을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무릎을 안고 조용히 울었다.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에 빠졌고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2주 후 민주는 사교 의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 만찬, 자선 행사. 수진과 함께 하던 것들. 몇 달 동안 피했던 것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클럽에서의 자선 만찬이었다. 고귀한 대의. 어린이 병원을 위한 기금 모금. 민주는 항상 큰 기부자 중 하나였다. 그의 부재는 주목받고 논의되고 비난받았다. 서연을 초대했다. 함께 가요. 어느 날 오후 말했다. 하윤이도 데리고 가요.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망설였다. 강 사장님, 저는 그냥 유모예요.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윤이와 있을 수 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윤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삶의 일부고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에서 결심을 보고 동의했다. 행사 저녁, 그녀는 가진 유일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다. 검은색, 단순한, 수년 전 친구 졸업식에 산 것. 거울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을 때 민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한 네이비 수트의 완벽한 타이. 그녀를 보고 몇 초간 말을 잃었다. 아름다워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얼굴을 붉혔다. 감사해요. 당신도 멋져요. 김 여사가 하윤이와 함께 나타났다. 아기는 흰 레이스 드레스에 분홍 리본을 머리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녀, 김 여사가 말했다. 서로를 잘 돌보세요. 차에서 가는 동안 서연은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민준이 알아챘다. 긴장돼요? 물었다. 조금요. 이런 행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자신이면 돼요. 그가 말했다. 그게 전부예요. 클럽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왜 긴장했는지 이해했다. 장소는 인상적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곳곳에 대리석, 비싼 드레스와 아마도 그녀 어머니 집보다 비싼 보석을 한 여자들. 수트를 입은 남자들이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카시트에서 하윤이를 꺼내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함께 들어갔고 사람들이 알아챘다. 물론 알아챘다. 강민준, 호라비, 팔에 아기를 안고 옆에 젊은 여자와 함께. 속삭임이 즉시 시작됐다. 저 여자가 누구야? 플래티넘 금발 머리 여자가 친구에게 물었다. 유모래, 다른 이가 대답했다. 가정부한테 들었는데 그 집에서 일한대. 유모라니. 얼마나 빨라. 아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벌써 다른 여자랑.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나이 좀 봐, 20살 중반일걸. 분명 상황을 이용한 거야. 불쌍한 수진씨, 무덤에서 뒤집고 있을 거야. 서연은 세부 사항을 듣지 못했지만 모든 시선, 모든 속삭임, 모든 판단을 느꼈다. 작고, 어울리지 않고, 사기꾼 같다고 느꼈다. 민준이 그녀 팔의 긴장을 알아챘다. 몸을 숙여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냥 유모였고 그렇게 거기 있어서는 안 됐다. 한 무리에게 다가갔다. 민준의 비즈니스 동료들. 완벽하게 차려입은 아내들과 함께 있는 나이 든 남자들. 민준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친구. 어때요? 나아졌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훨씬 나아졌어요. 서연 씨를 소개할게요. 하윤이를 돌봐주고 계세요. 이게 제 딸이고요. 남자들이 미소 지었다. 아내들은 서연을 차갑게, 잘 숨기지 못한 경멸로 위에서 아래로 봤다. 반가워요. 그들 중 하나가 차가운 톤으로 말했다. 정말 젊으시네요. 몇 살이세요? 29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 그렇게 젊으시구나. 여자가 말하며 민준을 똑바로 봤다. 당신한테는 행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젊은 분이 집을 돌보시니. 톤은 독이 있었다. 민준이 대답하려 했지만 다른 동료가 그를 불렀다. 비즈니스. 항상 비즈니스. 망설였다. 가세요, 서연이 말했다. 저는 하윤이랑 있을게요. 그가 마지못해 떠났다. 서연은 여자들 무리와 혼자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유모시군요.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부유한 호라비 남자 집에 사는 게 흥미롭겠어요. 일이에요. 서연이 품위 있게 대답했다. 그분의 딸을 돌보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다른 이가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알잖아요. 사회는 작아요. 다들 서로 알고 뭔가 변하면 다 알아차려요. 서연은 뺨이 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첫 번째 여자가 웃었다. 자기야, 당신이 그분 팔짱을 끼고 왔잖아요. 그분의 딸과 함께, 솔직히 말하면 행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요. 다들 말하고 있어요. 취약한 남자를 이용했다고요. 저는 누구도 이용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이죠. 여자가 경멸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등을 돌렸다. 나머지도 따라가며 서연을 혼자 모욕당한 채 남겼다.
그녀는 하윤이를 더 꽉 안았다. 아기가 이 순간 그녀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눈물이 흐르게 했다. 조용히, 쓰라리게. 밖에서 한 여자가 들어와 세면대로 갔다. 서연은 칸 안에 있었다. 하윤이를 안고 진정하려 애쓰며 들었다. 봤어? 유모가 여기 있는 거 말도 안 돼. 민준 씨가 수진 씨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벌써 대체품을 데리고 다니네. 그 사람이랑 이미 사귀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남자들은 외로움을 못 참거든. 그 여자도 똑똑해. 약한 순간에 그를 낚았어. 불쌍한 수진 씨가 내 친구였는데. 이걸 보면 얼마나 슬플까. 여자들이 나갔다. 서연은 거기 부서진 채 남았다. 모든 말이 타격이었다. 하윤이를 봤다. 아기가 순수한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미안해, 속삭였다. 이런 일을 일으켜서 미안해. 마침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민준을 찾았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살짝 그의 팔을 만졌다. 갈 수 있을까요? 약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그가 그녀를 봤다. 붉은 눈, 창백한 얼굴을 봤다. 물론이죠. 가요. 차 안에서 침묵이 무거웠다. 하윤이는 뒷좌석에서 잤다. 민준이 서연을 여러 번 쳐다봤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긴장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마침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했다. 서연 씨. 강 사장님, 제발,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알았다. 시선들을 받고 속삭임을 들었고 그녀를 그런 상황에 놓은 자신이 싫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빠르게 차에서 내려 하윤이를 안았다. 민준이 그녀를 아기 방까지 따라갔다.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 돌아섰지만 민준이 문간에 서서 막고 있었다. 말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서연이 폭발했다.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렀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당신이 아내를 겨우 묻고 벌써 다른 여자랑 있다고, 제가 취약한 순간에 당신을 낚은 기회주의자라고요. 그들은 옳지 않아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옳아요. 서연이 주장했다. 목소리가 깨졌다. 당신은 아직도 그분을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중간에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분의 기억을, 당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아요. 민준이 말하며 가까이 갔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제 딸의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판단받는 게 다른 여자로, 대체품으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봤다. 맞아요. 수진이를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가 죽은 채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와 함께 저를 묻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녀는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아요.
소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모두에게 너무 빨라요.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분의 기억에도. 뒤로 물러섰다.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많이 망치기 전에. 안 돼요, 민준이 거의 소리쳤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소연은 이미 결정했다. 방을 나가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다. 민준이 밖에 남았다. 소연 씨, 불렀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윤이를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앉아 울었다. 그날 밤 결심했다. 떠날 것이라고. 더 망치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전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더 이상 떠날 수 없게 되기 전에. 민주는 하윤이의 울음에 잠에서 깼다. 침대 옆 시계를 봤다. 아침이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이상했다. 소연은 항상 아기보다 먼저 일어났다. 항상. 잠이 얕았다. 하윤이의 울음에 즉시 반응했다. 일어나서 하윤이의 방으로 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소연은 항상 살짝 열어두었다. 항상. 가슴이 조였다. 문을 열었다. 하윤이가 침대에 혼자 있었다. 울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소연이 어디 있지? 하윤이를 안았다. 아기가 조금 진정했지만 계속 조용히 울며 찾고 있었다. 대다, 옹알이했다. 대다. 그녀가 지금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었다. 소연을 부르며. 민준이 방을 나가 하인 방으로 갔다. 소연이 자던 또는 잤던 곳. 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갔다. 침대가 정돈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그녀의 물건들이 더 이상 없었다. 옷장이 비어 있었다. 욕실에 칫솔이 없었다. 침대 옆에 있던 슬리퍼가 사라졌다.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전히 하윤이를 안고 부엌으로 뛰어가 테이블 위에 편지를 봤다. 하얀색, 접혀 있고, 앞면에 그의 이름이 손으로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고 열어 읽었다. 민준 씨. 저는 하윤이가 아버지를 갖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아기는 아빠가 있습니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당신의 편파를 위해서도, 수진 씨의 기억을 위해서도, 하윤이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기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아기를 잘 돌보세요. 서연. 민주는 발밑에서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또 읽었다. 마치 단어들이 바뀔 것처럼.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 그녀가 떠났다. 정말로 떠났다. 김 여사의 방으로 뛰어가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어머님, 어머님. 문이 열렸다. 김 여사도 붉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도 손에 똑같은 편지를 들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디 있어요? 민준이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윤이가 그의 팔에서 울고 있었다. 대다, 대다. 김 여사가 한숨 쉬며 눈물이 떨어졌다.
시골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디요? 어느 도시요? 김 여사가 망설였다. 그냥 두세요. 민준 씨, 모두를 위해 그게 나아요. 나은 게 아니에요. 거의 소리쳤다. 그리고 하윤이를 놀라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톤을 낮췄다. 누구에게도 나은 게 아니에요. 하윤이를 봤다. 아기가 울며 찾고 있었다. 대다, 대다. 보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녀가 필요해요. 김 여사가 사위를 봤다. 그의 눈에 고통을 봤다. 하지만 고통만이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다시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사랑이었다. 마침내 인정하는 사랑. 사랑하나요? 김 여사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민준이 멈췄다. 장모를 보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인정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님. 그리고 그녀를 잃을 수 없어요. 다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잃을 수 없어요. 김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가세요. 우리 딸을 데려오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뛰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청바지, 단순한 셔츠. 하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장난감과 우유병을 챙겼다. 김 여사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기저귀, 옷, 약, 필요한 모든 것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가방을 받고 장모를 안았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이해해 주시고, 이 기회를 주셔서요. 수진이라면 그녀를 좋아했을 거예요. 김 여사가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은 당신이 다시 행복한 걸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당신과 하윤이를 돌보는 서연 씨를 사랑했을 거예요. 민주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알아요. 느껴요. 마치 수진이가 서연 씨를 우리에게 보낸 것 같아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세요. 가서 그녀를 데려와요. 제 며느리를 데려와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하윤이를 카시트에 태웠다. 아기가 이제 더 평온했다. 마치 아는 것처럼. 배달을 찾으러 간다는 것을 운전했다. 4시간 거리. 경기도 시골. 김 여사가 주소를 줬다. 작은 마을. 모두가 서로를 아는 곳. 하윤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잤다. 깨어 있을 때 그가 말을 걸었다. 대다한테 가는 거야. 좋지, 내 사랑? 보고 싶었지? 아빠도 그래. 아빠도 정말 보고 싶어. 그리고 아빠는 그녀에게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할 거야. 사랑한다고, 필요하다고, 더 이상 그녀 없이 살 수 없다고. 길이 끝없이 느껴졌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작은 마을 표지판.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다. 돌길, 소박한 집들, 꽃이 있는 정원,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평창동과 너무 달랐다. 그의 세계와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가 그 거대한 저택에서 부유하고 차가운 사람들로 가득한 그 행사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을지. 그녀는 그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이곳에 속했다. 단순하고, 진짜이고, 생명으로 가득한 집 앞에서 멈췄다.
발엔 파란 대문, 빨간 장미가 있는 작은 정원. 엔진을 끄고 깊게 숨을 쉬고 하윤이를 안고 대문으로 걸어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안에서 발소리. 문이 열렸다. 회색 머리에 피곤하지만 친절한 얼굴을 한 나이 든 여자. 서연과 같은 눈, 그녀의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민준을 보고 그 다음 아기를 보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서연 씨와 얘기해야 해요. 사모님이 망설였다.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여기 있긴 한데 상태가 안 좋아요. 새벽에 울면서 왔어요. 무슨 일인지 말하려 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만 했어요. 제발요,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얘기해야 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녀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사모님이 그를 평가했다. 그를 보고, 아기를 보고, 그녀의 시선에서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진심을 봤다. 절망을 봤다. 사랑을 봤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말하고 문을 닫았다. 민주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하윤이를 안고 뜨거운 태양이 등을 내리쬐며 심장이, 목구멍이. 안에서 목소리들을 들었다. 하나는 서연의 것이었다.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보기 싫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고집했다. 그가 아기와 함께 여기 있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최소한 들을 자격이 있다고. 발소리.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 있었다. 서연. 울음으로 부은 눈, 엉성한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오래된 티셔츠와 운동복. 화장도 없고 사회에 어떤 속성도 없었다. 그냥 그녀였다. 날것이고, 취약하고, 아름다웠다. 민준을 봤다. 하윤이를 봤다. 얼어붙었다. 눈에 즉시 눈물이 가득 찼다. 하윤이가 손을 뻗었다. 대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이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이제 자유롭게 흘렀다. 민준 씨, 못해요.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제가 이용했다고, 당신이 그분을 대체하고 있다고. 수진 씨의 기억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하게 두세요. 민준이 말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온 세상이 말하게 두세요. 상관없어요. 전 평생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써왔어요. 그게 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구덩이로요. 깊게 숨을 쉬었다. 3개월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모든 게 있었어요. 돈, 성공, 아름다운 딸, 하지만 안에서는 죽어 있었어요. 당신이 다시 살아있게 가르쳐줬어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을 기리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우리를 묻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라고, 사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연이 시작했다. 사람들이 뭐래도 상관없어요. 단호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끊었다.
수진이는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쇠약해지는 걸, 숨는 걸, 사는 걸 두려워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행복하길, 하윤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길, 제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길 원했을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이제 아주 가까이. 제 아내를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그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가슴을 쳤다. 하지만 저는 당신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소연이 흐느꼈다.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이 제가 느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계속했다. 만약 당신이 이게 그들 사이를 가리켰다. 진짜라고, 진실하다고 느낀다면 제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우리에게로 돌아와요. 하윤이가 그동안 조용했던 소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옹알이했다. 대다. 엄마. 시간이 멈췄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소연이 입에 손을 가져갔다. 소연의 어머니가 문에서 지켜보다 흥분한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하윤이가 반복했다. 소연을 똑바로 보며 처음으로 단어를 완전히 발음했다. 그리고 그건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소연이 무너졌다. 민준에게 걸어가 하윤이를 안으로 안아 단단히 껴안으며 울었다. 하윤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엄마. 민준이 둘을 안았다. 마치 꿈인 것처럼, 깨어나면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닐까봐 두려운 것처럼 꽉 안았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소연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당신은 제 가족이에요. 소연이 살짝 뒤로 물러나 그의 눈을 봤다. 붉고 취약하지만 확신으로 가득한. 무서워요. 인정했다. 제가 부족할까 봐,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그분의 기억을 기리지 못할까 봐. 당신은 이미 기리고 있어요. 민준이 그녀의 얼굴을 잡으며 말했다. 저를 다시 살게 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녀가 원했을 거예요. 그녀는 관대했어요. 친절했어요. 당신이 저와 하윤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소연이 눈을 감았다. 말들이 스며들게 했다. 마침내 자신이 믿게, 느끼게, 사랑하게 허락했다. 네, 속삭였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눈물로 젖은 미소.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다시 살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줘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줘서. 소연이 그의 얼굴을 잡았다.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가족을 주셔서, 집을 주셔서. 그곳에서, 이 소박한 집 문 앞에서 하윤이를 사이에 두고 키스했다. 소연의 어머니는 문간에서 흥분으로 울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창문으로 엿보았다.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고 봤다. 하지만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거기 그 순간, 3명의 부서진 사람들이 함께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3명의 길 잃은 영혼이 집으로, 사랑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소연의 어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닦고 민준을 봤다. 제 딸을 잘 돌봐주세요. 단호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목숨을 걸고요. 민준이 약속했다.
사모님이 미소 지으며 서연을 봤다.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내 딸아.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여자가 됐는지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모든 것에. 혼자 저를 키워주신 것, 강하게 가르쳐 주신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 사모님이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가렴. 가서 내 인생을 살고 가족을 만들고 행복해. 정말 행복해. 소연이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챙겼다. 민준이 차에 실었다. 하윤이가 빛났다. 미소 지으며 엄마를 반복했다. 마치 그 단어를 지금까지 간직했다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탔다. 돌아가는 길을 시작했다. 가는 동안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래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희망에 대해. 결혼해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소연이 그를 봤다. 뭐라고요? 결혼해요. 지금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하지만 곧, 당신이 원할 때, 준비됐다고 느낄 때,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당신이 제 사람이라는 걸, 하윤이가 우리 아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말하게 두세요. 그가 말했다. 사랑이 어떤 판단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기리는 거라는 걸, 계속하는 거라는 걸.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었다. 그가 잡았다. 함께 짓기로 결심한 삶으로, 미래로 집으로 향했다. 6개월 후, 평창동 저택은 알아볼 수 없었다. 생명으로 가득했다. 웃음, 음악, 흩어진 장난감, 벽에 새 사진들. 하지만 오래된 사진들도 거기 남아 있었다. 수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임신한 수진. 여행 중인 수진과 민준. 그녀는 일부였다. 항상 그럴 것이다. 민준과 소연은 결혼했다. 작은 의식이었다. 친밀한 저택 정원에서 가족과 진짜 친구들만. 김 여사가 대모였다. 소연과 함께 즉석 재단까지 걸었다. 민준에게 손을 넘길 때 속삭였다. 제 딸이 원했을 방식으로 그녀를 돌봐주세요. 그럴게요, 민준이 약속했다. 항상. 잔치는 단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윤이는 이제 18개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이제 잘 말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소연을 망설임 없이, 혼란 없이 엄마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하윤이에게 소연은 그녀의 엄마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랑하는, 돌보는 엄마. 일부 사교계 사람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왔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김 여사, 소연의 어머니, 그녀의 형제들, 민준의 진짜 친구들. 이해한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 사람들. 이제 삶은 새로운 리듬을 확립했다. 민준은 업무량을 줄였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돌아왔다. 가능할 때마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매일 저녁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더 이상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자동 조종 장치로 살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학업으로 돌아갔다. 교육학 공부를 재개했다. 민준이 고집했다. 거부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당신은 꿈이 있어요. 제가 이루도록 도울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학년이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열고 싶었다. 민주는 이미 프로젝트 실현을 돕고 있었다. 김 여사는 그들과 함께 살았다. 자신의 방이 있었다. 필요할 때 피난처. 하지만 가족과 손녀와 함께 낮을 보냈다. 정원을 돌보고 서연을 도왔다. 그리고 매주 묘지에 가서 수진을 찾아봤다. 때때로 서연이 함께 갔다. 신선한 꽃을 놓고 그녀와 이야기했다. 소식을 전했다. 하윤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민준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삶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잊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민준의 서재에는 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을 밝히던 방식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항상 옆에 신선한 꽃이 있었다. 서연이 매주 놓았다. 민준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했다. 이해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과거를 포함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기 때문에. 민준은 항상 이마의 키스로, 단단한 포옹으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는 말들로 감사했다. 그는 잊지 않았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수진은 그의 첫사랑이었고, 딸의 어머니였고, 항상 그의 마음에 신성한 자리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배웠다. 마음은 하나 이상의 사랑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없을 때조차. 어느 일요일 오후 하윤이가 낮잠을 잔 후 민준과 서연은 베란다에 있었다. 하윤이는 잠들었다. 김 여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서연의 어머니는 시골로 돌아갔지만 매달 방문했다. 집은 침묵에 잠겼다. 드문 침묵이지만 반가웠다. 민준은 흔들의자에 앉았다. 서연이 그의 무릎에 앉아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정원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구름 없는 푸른 하늘을, 함께 지은 삶을 바라봤다. 그녀가 이해했을 것 같아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마치 수진이 어디에 있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위를 보며. 서연이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엮었다. 제 생각엔 그녀가 당신을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니도록, 하윤이가 온전한 가족을 갖도록, 당신이 다시 살기 시작하도록, 제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도록. 민준이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다. 너무 길을 잃었었어요. 너무 부서져 있었어요. 하윤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에서 찢어지는 그 고통 없이는.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그 아이를 보면 기적을 봐요. 수진이를 봐요. 네, 항상 볼 거예요. 하지만 겁쟁이 때문에 잃을 뻔한 딸도 봐요. 그 아이가 되어가는 놀라운 소녀를 봐요. 미래를 봐요. 그리고 그게 과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깊게 숨을 쉬고 서연을 봤다. 만났던 그 부서진 남자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인내심에, 저를 깨우게 해준 것에, 다시 행복할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봤다. 그 사람이 치유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살 용기를 위해,
저를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해준 것에, 가족을, 집을, 가능한 줄도 몰랐던 사랑을 준 것에, 부드럽게, 길게, 약속으로 가득, 감사로 가득, 말할 필요 없는 모든 것으로 가득 키스했다. 그들 사이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만질 수 있고 진짜인. 그곳 베란다에서 태양이 수평선에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칠할 때 그들은 이해했다. 삶이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 상실을 통해, 두려움을 통해, 판단을 통해. 삶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다. 다시 사랑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도, 배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할 용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떠난 사람을 기리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되고, 확장되고, 재정이 되고, 증가한다. 민주는 수진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소연도 사랑하게 됐다. 다르게, 하지만 덜 진실하지 않게, 덜 깊지 않게, 덜 진짜가 아니게.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중 어느 것도 줄이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증명할 뿐이었다. 담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윤이가 낮잠에서 깼다.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킥킥거림, 침대에서 혼자 놀며 내는 소리. 소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부드럽게 멈췄다. 제가 갈게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좀 쉬세요. 방으로 가서 천천히 문을 열었다. 하윤이가 침대에서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 아빠를 보자 활짝 웃었다. 아빠. 안녕, 내 사랑. 잘 잤어? 안아 들었다. 그의 가슴에 아늑하게 자리 잡았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엄마는 어디 있어? 그녀가 물었다. 밖에 있어. 함께 가자. 하윤이가 기쁘게 손을 흔들었다. 베란다로 갔다. 소연이 둘을 보자 마음이 가득 찼다. 하윤이가 손을 뻗었다. 엄마. 소연이 안으로 안아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예쁜 공주. 민준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있게 보며 지켜봤다. 가슴이 거의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감정으로 가득 찼다. 감사, 사랑, 평화. 하늘을 봤다. 수진이 어디에 있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내 사랑. 모든 것에,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에, 하윤이를 준 것에, 당신이었던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에, 그리고 계속할 힘을 준 것에, 용서를 위해, 이해를 위해. 약속해요. 그녀를, 둘 다를 잘 돌볼게요. 그리고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가벼운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원에서 꽃향기를 가져왔다. 대답처럼, 포옹처럼, 축복처럼. 삶은 계속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도, 불가능해 보여도 계속한다.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떠났지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왔고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들을 위해. 민준이 자신의 여인들에게 합류해 둘을 안았다.
소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윤이가 웃었다. 고통을 모르는, 오직 사랑만 아는 수정 같은 아이의 웃음. 사랑해요, 민준이 말했다. 둘에게, 세상에게, 듣고 싶은 누구에게든. 우리도 사랑해요, 소연이 대답하며 그의 뺨에 키스했다. 하윤이가 따라하며 아빠 얼굴에 축축한 키스를 그 다음 엄마에게 줬다.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이번 주에 배운 새 단어. 맞아, 내 사랑. 소연이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사랑. 그게 우리야. 사랑. 그리고 이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끝난다. 삶은 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장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후에 온다. 용기만 있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자신에게 허락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살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항상. 삶이 있는 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한 살 가치가 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